자, 그 다음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몰수하려면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볼게요. 살인에 사용된 권총, 이것은 범죄 행위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사례, 살인에 사용한 권총은 방금 몰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 가죽 케이스 어떻게 됩니까? 가죽 케이스는 종물입니다. 권총은 주물이고요. 그래서 자, 주물을 압수를 했다면 그에 관련된 이 종물도 역시 이것도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 자금으로 대여된 금품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몰수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사례 볼게요. 살인을 하려고 권총과 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작 살인했을 때에는 그 도구가 권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권총 몰수할 수 있고, 근데 칼은요, 칼은 정작 살인할 때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칼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이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칼 역시 몰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권총, 칼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끊고. 그렇지만 관세법상의 허위신고 대상이 된 물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몰수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다음 판례에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별표 치시고, 자, 밑에도 별표 치시고. 자, 지금 조문에서 제공한 물건에서 제공한 이란 의미 해석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제공한 물건의 뜻은 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된다 하면 틀려요. 자, 이거 동그라미 1번. 이거 외에도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즉 빨간 펜으로 착수 전 동그라미, 종료 후 동그라미. 그 앞줄에서는 범죄 실행행위 자체, 실행행위 밑줄, 이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착수 전이나 착수 후라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 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그것이 착수 전에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거나 종료 후에 사용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서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 사례가 꺽쇠 2번인 거예요. 자, 꺽쇠 2번. 대형 할인 매장에서 수혜 상품을 절취했다. 절취했으므로 기수가 되고 여기서 기수됐고 이퀄 종료가 된 거예요. 자, 절도죄는 상태범이기 때문에 기수 종료식이 일치합니다. 자, 이때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무엇을 이 절도품을 자 싣고 갔다 했을 때 이 승용차를 과연 몰수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꺽쇠 1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착수 전은 아니죠. 지금 종료된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종료 후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승용차죠. 범죄 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인정된다면 이 승용차 역시 마찬가지로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용차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 색깔. 자, 그 밑에 판례 1번. 자, 제공하려고 한, 자, 이 뜻이 뭘까? 이 뜻은 범죄 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했는데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말한다. 그게 바로 올라가면 이 사례입니다. 자, 살인을 하려고 권총과 칼을 준비했는데 실제 살인한 것은 권총으로 살인했단 말이죠. 이때 권총은 제공한 물건이고 이때 칼은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범죄 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했는데 뭘? 칼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 뭐를? 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총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칼은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기 때문에 요 칼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물건을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이 물건으로서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사례를 보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가 뭡니까? 살인이죠. 그렇지? 살인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이 칼이었기 때문에 이 칼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지문 자체도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었던 요 수표나 현금. 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있었던 요 수표나 현금은 과연 몰수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칼처럼 되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수표나 현금이 과연 그 역할을 했나요? 이거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것은 장차, 장래형이죠. 장래형. 이 사례는 과거형이잖아.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권총으로 살인한 경우잖아.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에 있어서의 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과거형이 아니라 장래형입니다. 장래에 그러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범죄라는 제공에 하려 한 물건이지 그 이전에 과거형에 쓰여지려고 한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몰수가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인 것이죠. 약간 어려운데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이 수표나 현금 말고, 수표나 현금은 뭐 다른 판례도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를 색깔하지 마시고 여기를 이렇게 세모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칠하면 요것을 색깔칠하면 요것은 장래형이지 과거형이 아니라서 몰수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격수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 아주 중요하죠. 체크하시고. 자,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수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고액수표가 실질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고액수표는 뭐다? 몰수할 수 있다. 앞 페이지에서 착수 전의 행위를 할지라도 종료 후의 행위를 할지라도 범죄 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이 수표도 마찬가지로 착수 전의 행위를 할지라도 이 참여하는데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몰수가 가능하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색깔칠할게요. 두 번째, 2번, 3번을 묶어볼게요. 자, 2, 3번 판례는 채권입니다. 토지개발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채권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 그 지상 건물에서 공동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성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합니다. 오피스텔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관계 설정할 때 그 업자들이 와서 거기서 성매매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토지와 건물을 몰수할 수 있을까? 몰수할 수 있죠. 우리 이 성매매 여기 관련된 법 있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가보면 이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라든지 그 밖의 재산 같은 경우는 필요적 몰수 추징하도록 이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조문에 따라서 몰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황금성 게임기가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기인데 이것이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審사를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적법하게 등급審사를 받았다. 이것은 몰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마시고, 자, 그랬다면 그 본체를 포함한 전부입니다.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몰수 대상이 된다. 자, 그 밑에 자,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환정소 운영자가 공모해서 사행성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이 세 사람이 이제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전부가 빨간펜으로 전부입니다. 전부는 밑에 몰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 밑에 그자가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했다고 해서 몰수 안, 그럼 다 소비해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소비했다 할지라도 그 전부, 내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전부는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비했다면 이 부분은 추징하면 되겠죠. 소비한 한도 안에서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부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전부가 몰수 대상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관세법에 물품에 대한 수익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 사항을 허위 신고했는데요. 허위 신고 선물 칠게요. 무엇을 허위 신고를 했냐면 밑에 위 물건이 바로 이제 일제 이륜차 외 4종입니다. 이 4종을 허위 신고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48조 1항에서 말하는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고요. 실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한해서 그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색깔 칠하시고 허위 신고한 것은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면 족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도박으로 딴 금품, 그리고 불법 벌채한 목재, 뇌물로 받은 수표, 은닉 사료로 받은 금품, 위조 통화, 위조 유가증권, 위조 문서, 이 역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아직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표를 박아둡니다. 자, 사실관계를 볼게요. 갑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 집단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였고, 자, 현금 28억 정도를 건네받아 보관함으로써 밑에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련된 사실관계에 이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인데 이 8조 3항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죄 등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에서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경우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실관계의 경우도 과연 이 조항을 적용해서 몰수할 수 없을까? 아니면 할 수 있을까가 다퉈진 것입니다. 판례는 뭐라 하고 있느냐면 자, 방금 사실관계 읽어보았듯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지금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해서 생긴 재산인데 이 재산이 밑에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될지라도 이것이 범죄 단체 조직 및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재산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형법 강론에 가보면 이것이 사회적 법익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하여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국가 또는 사회의 공공안전이라고 하는 별개의 독자적 법익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그 독자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죄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재산죄로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 법률처럼 재산죄로만 국한되어 있다면 몰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재산죄를 더 넘어서서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법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랄지라도 이것은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피해자가 있을 때는 몰수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몰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 의해서 생긴 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그 밑에 이런 범죄 행위 관련된 역시 수익에 해당되는 경우도 몰수할 수 있다. 위 재산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재산죄 외에 범죄단체 조직죄, 활동죄에 해당되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는 겁니다. 침해한 경우까지 위 법조문이, 자, 제가 지금 읽었죠. 요 8조 사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자적인 법익을 침해했다고 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